형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돼요? 서린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속에 묘하게 숨을 조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그건 왜요? 형부 표정이 자꾸 이상해져서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내 가슴 속에 있던 안전한 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이도윤입니다. 서울에서 중견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결혼 15년 차를 맞은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아내가 해외 프로젝트를 맡으며 한 달의 절반 이상 집을 비운 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비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제 처제 윤설인. 이혼 후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그녀는 처음엔 그저 동생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건 의외로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한가운데 깔린 요가 매트 위 설인이 숨을 고르며 나를 불렀습니다. 형부 이 동작 좀 봐주세요. 허리가 자꾸 꺾여요. 땀에 젖은 민소매 티셔츠와 레깅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의 뒷모습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다가가 허리를 받쳐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닿은 그녀의 허리선이 부드럽고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손 차가운데 싫진 않아요. 그녀의 미소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말은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억지로 눈을 감아도 손끝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각, 거실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호흡과 천천히 몸을 늘리는 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너머 서리는 땀에 젖은 티셔츠가 달라붙은 채 등을 젖히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선명하게 드러난 몸선,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는 숨결, 마치 이건 우연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에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머리를 낮게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칼을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경쾌했고 프라이팬에서 튀는 기름 소리와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요즘 좀 외로워 보이세요. 그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마치 내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방 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문틈 너머로 보이던 그녀의 숨결, 식탁 너머로 마주친 눈빛, 그리고 부엌에서 들리던 조용한 발소리까지 모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는 가족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나는 오늘도 그 답을 모른 채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그리고 나와 설인 단둘뿐.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그리고 맨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형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설인이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는 풀어져 어깨를 타고 내려왔고 방금 씻고 나온 듯 은은한 향이 공기를 스쳤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저도요. 형부가 깨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형부, 제가 아까 저녁에 한 말 기억하세요? 외로워 보인다는 그 말? 네, 그거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깊게 파고드는 시선,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숨 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설이는 와인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형부랑 마시고 싶어요.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그녀는 와인을 따라 네 잔을 밀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형부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나는 말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치고 그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몇 잔이 오가고 설인의 뺨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부 언니랑은 요즘 그런 거 안 하시죠? 그 질문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설이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입술 끝을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설이나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마.
왜요? 저는 진심인데. 그녀는 잔을 들어 남은 와인을 마시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부, 저도 너무 외로워요. 밤마다 베개에 얼굴 묻고 우는 거 해보셨죠?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형부라면 더 좋고. 그녀가 몸을 조금 더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술기운이 도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순간 손끝이 저절로 움직여 그녀의 손등 위에 얹혀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하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이나, 지금 우리 이러면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오늘만 형부가 내 사람이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치듯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다는 낯선 욕망이 가슴 깊이 올라왔습니다. 그 새벽 집안은 고요했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하지만 깊이 조용히 안았습니다. 숨결이 닿는 곳마다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남았고 그건 단지 육체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 그리고 눈빛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옆에 없었습니다. 베개와 시트 위에는 전날 밤의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서리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형부?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정갈하게 놓인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몇 시 출근이에요? 9시쯤. 그런데 설이나.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니까.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가족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숨결과 체온, 그 모든 장면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더 깊은 굴레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냈습니다. 아침엔 서로 인사했고 저녁엔 간단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전날 새벽의 온기와 숨결이 아직도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머리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걸 매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부엌에서 우연히 스칠 때, 식탁에서 숟가락이 닿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나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오랜만이야, 설이나. 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설인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 야위었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애절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설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 말에 설인의 손이 문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젓가락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이나, 괜찮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오래된 감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흔들렸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처음으로 여자로 봐준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그 울림은 더 깊어졌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여자로 보고 계세요? 나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 속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전남편의 그림자와 현관 앞에서 서 있던 설인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내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켜줘야 할 사람과 놓아줘야 할 감정.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외출했고 서린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린아, 일어났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화장대 위에 브러쉬와 향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내 이름 도윤 형부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형부,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오래갈 수 없다는 걸요. 형부는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감정을 기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형부 곁에 있으면서 매일 같이 밥을 짓고 같은 공간에 숨 쉬고 형부의 눈동자에 제가 비칠 때마다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제가 형부 품에 안겼던 건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떠날게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형부는 제 꿈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수 있을 테니까. 서린.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빈방엔 향기 대신 조용한 이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린이는? 나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떠났어.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표정 속에서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댄 채 잠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떠난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던 소리,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펴던 소리, 늦은 밤 컵에 물을 따르던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나는 여전히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은 서로를 막진 않았지만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내가 퇴근 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세린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은 마치 준비된 듯 담담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의외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다. 알았어. 이 일은 우리 둘만의 상처로 남겨. 그 말은 용서라기보단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이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등을 돌리고 산 것 같아. 그 공백을 내가 만들었을지도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은 어떤 말로도 덜어낼 수 없는 무게였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장을 보고 가끔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도 서로가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 안에는 세린의 이름이, 그녀의 목소리가, 그날 밤의 온기가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잘 지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을 붉게 물들일 때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고 와인의 붉은 빛을 비추던 그녀의 눈동자가 선명해졌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토요일, 우연히 책방에 들렀습니다. 새로 입고된 책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필라테스 윤서린. 나는 책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표지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칼럼이 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곁에 있어 행복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기억? 때로는 그런 사랑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건 분명 나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책갈피를 살짝 넘겼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그날 밤 아내는 내 옆에 앉아 책을 보다가 내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그 짧은 질문이 우리가 여전히 부부로 남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나 잘 지내고 있지? 그 대답은 여전히 고요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세린이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거실에 앉아 보내게 됐습니다. 아내와 나는 표면적으로는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인사를 했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으며 가끔 TV 앞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미묘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서로를 막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 너머로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더 말이 없어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나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질문이 뜻하는 바를 알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이 열릴 것 같았으니까요. 봄이 절정에 달한 4월, 나는 다시 책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필라테스 윤서린. 책은 초판이 매진됐고 사인본이 몇 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동작과 건강 팁이 실려 있었지만 곳곳에 짧은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작은 계기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그녀가 내게 직접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때로는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랑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만 부를 수 있어도 그 기억이 나를 숨쉬게 한다. 나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드는 듯 했고 그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당신 세린이 책 샀더라? 나는 잠시 놀라 눈을 들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응, 그냥 보고 싶어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기억 잘 간직해. 대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잊지 말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안의 그 한 사람까지 부정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이해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창밖에서 매미가 울고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책갈피가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전 서린이 내게 건넸던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도 웃으세요. 그 웃음이 저한텐 참 따뜻했어요. 그 글씨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하늘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좋네. 그러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세리는 내 곁에 없지만 그녀의 기억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사랑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금기였든 이루어지지 못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당신을 더 깊이 숨쉬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평생 마음 한켠에만 간직해야 하는,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저는 오늘도 그 이름을 조용히 가슴속에서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리나 잘 지내고 있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